네, 금일 보면은 이제 경협주, 그중에서도 사료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었던 이제 대북 관련된 이슈들 간략히 체크를 해보고,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대북 경협주들의 주가 등락을 어떻게 볼 것인지, 앞으로의 또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한 번에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보시면은 북한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연휴에 들어갈 때 발사체를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발사한 게 발사체냐 아니면 미사일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미사일이죠, 미사일. 네. 발사체냐 미사일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 발사체는 뭐고 미사일은 뭐냐,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발사체는 미사일이나 로켓, 인공위성 이런 것과 같이 발사되는 모든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루는 용어입니다. 포괄적으로요. 근데 미사일이라는 것은 자체적인 추진력을 가지고 유도 능력, 그러니까 조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유도 능력으로 목표 지점을 타격하는 것이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발사체는 미사일의 상위 개념이에요. 뭐 쉽게 예를 들면 발사체가 과일이면 미사일은 사과 같은 개념인 거죠. 근데 이게 발사체냐 미사일이냐가 애매하게 이 판단이 좀 애매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떤 의도로 봐야 되냐? 당연히 북한이 도발을 해서 판을 확 엎고 다시 이제 독단적인 체제로 가겠다라는 것은 100%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럴 거면 확실히 미사일을 쐈지 발사체냐 미사일이냐처럼 헷갈리는 걸 쏘진 않아요. 애매하게 한다는 거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발사체의 사거리가 200km 이내다라는 점에서 1000km의 사거리를 가진 단거리 미사일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도발을 한 게 아니라 훈련을 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이제 북한의 도발 같은 훈련은 목적은 어차피 명확하죠.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거고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을 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또 예전처럼 로켓맨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북미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발사된 게 미사일보다는 발사체에 가깝다라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우리 좀 봐주세요 하는 의미구나 라고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 같은 경우 단기 반등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수급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보시면은 조비라든지 경론과 같은 비료 관련주가 급등한 이유는 한미 간의 정화통화죠.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35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이 이번에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양국 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도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낸 것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나온 언급은 뭐예요? 북측 식량 제공은 적절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남한 쪽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니까 한국이 너네가 이제 북한한테 식량을 주고 싶으면 줘 라고 허락을 해준 거란 말이야. 허락을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이 비핵화 협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뭐예요? 결국은 북한과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할 용의가 미국 입장에서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북한의 의중은 이전에 북러 정상회담에서 나왔어요. 북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걸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 확실히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구나 라는 걸 인식시키기에 충분했고, 이번에 있었던
그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통화는 미국도 북한과 대화할 용의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북미 간에 다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때요?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측의 식량 제공 관련된 이슈가 나오니까 이 식량과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이 이제 대표적으로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거죠. 조비 같은 경우 비료 업체인데 농업 분야 대북 협력 테마주로 언급이 됐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농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농약 생산 업체잖아요. 역시 이제 협력 관련된 테마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 경협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물론 지금 급등한 조비나 경농 이런 종목군들을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가 달리거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어때요? 신규로 접근한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겠죠. 대신 이제 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요? 전통 경협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방산주와 경협주는 대칭관계에 있는데, 방산주는 이벤트가 있을 때만 단기적으로 반짝 급등했다가 바로 죽습니다. 빅텍 같은 게 그런 흐름이에요. 근데 경협주는 궁극적으로 북한은 진짜로 핵을 포기할지 아닐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겉으로는 핵을 포기하면서 경제 지원을 받는 쪽으로 가려는 모습은 충분히 나타나고, 김정은 위원장도 어쨌든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나 한국과의 협업 이런 게 장기적으로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발사체 발사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경협주가 흔들리면 그때는 경협주를 저가에서 모아가는 전략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아난티라든지, 아난티도 보시면 워낙에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할까 말까 하고 있는 움직임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대표적인 경협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동안 워낙에 많이 빠졌는데 북한의 발사체 발사 때문에 더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도 표면적으로는 핵을 포기하고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갈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남한과의 협력 여지가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방산주는 타이밍을 잡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경협주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남북협력 사업이 이뤄진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면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협주도 이제는 테마주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 종목을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현대 롯데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 경협 사업에 대한 연관성이 높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대하TI 같은 경우도 경협주의 특성을 완전하게 보이고,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집노러스 이슈 때문에 이제 경협주의 특성이 확실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이 있을 때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유효한 전략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북한 관련 이슈에 의해서 오늘 급등했었던 이제 사료 관련주, 그리고 앞으로 경협주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